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펼쳐지고 있네요. 저는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어젯밤에 좀 잠을 설쳤는데요. 열대야 때문이 아니라 미국 시장 개장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모처럼 좀 반등을 이뤄놨는데 또 밀려가고요. 불안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회복이 좀 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있죠. 그만큼 시장이 취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원유라든지 신재생은 좀 떨어지고요. 바이오가 좀 올라오는 게 눈에 띄죠. 반등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조선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쪽을 봤었는데요. 바이오 쪽으로 글쎄요, 뭐 뚜렷한 이유가 다시 코로나 환자의 증가, 진단키트, 백신 이런 것도 있고요. 전반적인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반등의 주인공으로서 하나 추가를 합니다. 다만 바이오는 기대와 함께 또 우려가 변동성 상당히 큰 업종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코스피는 0.7%가 밀렸습니다. 2320이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좀 안정감이 있는 거죠. 플랫폼 관련주 이런 쪽도 올라옵니다. 카카오 이런 쪽은 얘기 많이 다시 하는데요.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살아났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 주 딥사이트 시간에 최근에 그렇게 소위 폭탄을 맞았던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진단하는 시간 금요일 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종목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수 조금 달리 진행이 됩니다. 코스피는 0.7% 밀리고 코스닥은 0.7%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게임, 콘텐츠, 엔터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수급적인 쏠림 현상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찌 보면 중립 정도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떨어지는 종목들의 낙폭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약한 쪽은 받쳐주는 매수세가 부재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김민수 대표님과 오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특징 종목군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의 이슈들이 꽤나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외국인의 매수 들어오면서 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밤 9시경에 나왔던 단독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본 업체와 함께, 일본의 상용차 1위 업체와 함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4년여 동안 1조 원 이상 규모 정도라고 하고요. 물론 아직까지 조회공 시 답변을 더 들어봐야 되고 확인해 볼 내용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강세인데요. LG 엔솔에 대한 답변 좀 주실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좀 가야죠. 네. 이 정도면은 많이 밀렸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동향들 특히 2차 전지 쪽이 왜 밀리냐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그동안 얘만 살아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매물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 정도면 또 가격 메리트가 조금 나올 시점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나왔던, 어제 나왔죠? 이 기사, 이스즈죠? 이 회사가. 네. 이제 일본의 이스즈라고 하는 버스 회사 쪽에 거기다가 한 1조가량의 2차 전지 배터리를 납품하겠다라는 계약들. 근데 이게 지금 일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자동차 쪽엔 왕국이었었는데 네. 지금 반대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갔는데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도 잘하는 나라 가서 일단 좀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달라고 하는 게 계약을 맺어서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대를 안 했던 섹터나 또 기대를 안 했던 국가나 브랜드 쪽에서 이렇게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크다라는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관련된 섹터들도 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은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1차적인 아마 라인이나 저항들이 지난번 급락하기 전에 한 중반대 가격대쯤 보게 되면 중기적인 저항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저항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빠른 반발이 나올지는
체크를 하시되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어제 오를 때 많은 분들이 불안불안해 했어요. 뭐야 이러면서 24%까지 갔어. 이런 급등을 봤으나 많은 이들이 이건 연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고요. 일단 오늘장은 3% 정도 빠집니다. 장중 저가로는 6% 가까운 하락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분명히 코로나19 재확산이 이 종목에게는 중립 이상의 이슈겠습니다만 사실 그 코로나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SK 바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보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다시 시장 분위기는 약간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걱정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잊고 있었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토종 백신 1호라고 하는 게 거의 허가까지 다 받았고 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나 변화가 됐을 때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는 단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첫째 어제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일단 숏 커버링. 공매도 그렇게 해오다가 거기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한번 이제 공매도가 청산되는 과정들이 한번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변화가 또 신규 매수와 함께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될 거야라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매수세가 지금부터 더 나오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조금 제약적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유행이 그러니까 폭발적인 재유행이나 변이가 나와서 이 부분이 다시 경각심을 높여가지 않는 이상 지금부터 약한 가격대 부근은 한 13만 원대 안쪽까지는 저항이 상당히 또 심한 단계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오히려 강하게 변화가 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탄력들을 보일 것인가는 정황적인 얘기. 그러니까 코로나 재유행이나 또 저항선을 좀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 확인해야 되겠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리를 좀 하시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반등할 때 조금 탈출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의견 등을 좀 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쌓이고 쌓일수록 사실 저항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규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 성급할 필요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살피면서 저희도 추가적인 AS에 나가도록 하죠. 자,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더존 비주원, 낮아진 밸류가 기대감으로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첫 번째 포인트 열어봅니다. 작년 초만 해도 12만 원을 바라보던 가격대였는데 올해 3만 원권까지 위협받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지금 조금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ERP 이것과 함께 IFRS 솔루션과 같은 기업에는 조금 필수적인 상황인데 정말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더존 비전하게 되면 참 회사 그렇다고 큰 변화 없는데 네. 여러 가지 외풍이나 또 한때 그랬었죠. 이게 비대면 관련된 또 팬데믹 관련 수혜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부각을 많이 받았고 지금 최근에는 많이 밀렸었죠. 이제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기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딱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RP라고 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쪽에서 강자로 알려져 있죠. 이쪽에 대해서 매출 비중 꾸준히 이어지다가 우리 회사도 플랫폼 쪽으로 진입을 할게라고 하면서 플랫폼 사업부에 대한 강화가 나오면서 사업 부분들이 좀 바뀌는 과정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저희가 얘기하는 유빌링이라고 하는 서비스나 그리고 또 전자금융, 특히 전자재금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결제하고 하는 쪽은 사업체면 모두 다 필요한 쪽이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세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확장성이 계속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클라우딩 서비스 그리고 또 보안 그룹웨어 관련된 쪽도 기업 쪽에서는 다 필요한 서비스를 같이 ERP랑 같이 대응할 수 있다는 쪽에서 약간 토탈 솔루션 업체의 느낌이 나겠죠.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사실 기업체에서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크게 손대지 않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한마디로 조금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게 흘러갔던 거예요? 그게 문제죠. 네, 근데 과거 한때는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이다 보니까 밸류를 더 줬던 측면들이 있는데 네.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밀렸지만 그러면 회사 내용이 바뀐 게 있을까요? 라고 봤을 때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씩 보게 되면은
앞서 ERP라고 하는 전사적 자원 관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딱 갖춰놓으면 우리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회사로 바꿔 할 수 있는 어떤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한번 세팅하게 되면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런 쪽에서 그럼 또 유지 보수하고 나올 수 있는 뭐 수수료나 이런 쪽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계속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 쪽에 영업을 해서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되면 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측면들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이제 플랫폼 아까 보셨다시피 비즈니스 기업형 플랫폼인 위에고 이쪽을 또 확장시키고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축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직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실적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 이게 오히려 강점이 아닐까요? 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2018년도에 삼성생명 을지로 사옥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얘기가 많았었죠. 어떤 덩치에 비해서 이런 큰 거 인수를 한다라는 쪽에서 얘기 많았지만 우리 사옥을 위해서 산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본사는 경기도에 있지만은 이 회사가 약간 투자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층수도 같이 이용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또 한 4년 전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따지면 올랐겠죠. 이 부분과 함께 또 현금 흐름 한 5년 동안에 꾸준히 나왔던 최소한 500억대는 매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지금 시총이 1조 1,000억대 정도가 과연 비쌀까? 많이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바텀 라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우리 주가 너무 빠졌다라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사주 취득을 156만 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고기점부터 턴하기 시작을 하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텀 라인을 만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방은 지지돼 있고 위쪽으로 회복하는 국면들을 좀 더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복에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보통은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개선된다 이거일 텐데요. 일단 2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치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기업 리포트 쪽에서 보게 되면 하향시키고 별로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근데 이게 지금 인건비와 관련된 이제 비용들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 게다가 또 이 회사는 약간 하반기가 더 성수기죠. 계약하고 그다음 연간 단위로 계약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지금 성장은 여전히 그렇게 예전보다 뭐 강하게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자나거나 뭐 역성장이 크게 나오게 되면 그거는 밸류에 문제가 크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올해도 지금 매출액과 순이익,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게 되면 매출액은 조금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한 5%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유지가 돼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 사이에 많이 하락한 주가 대표적으로 작년 한 1년 됐는데요. 1년 만에 고점이 한 13만 원대에서 70%까지 빠졌다. 그러면 밸류상의 문제는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그 상태로 급격하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런 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실지 궁금해요. 최근 들어 외국인이 좀 이 종목에 대해 공격적으로 매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관은 또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37,800원, 3만 원 찍고 일단 고개를 들고 있는데 얼마 정도까지 설정하실 거예요? 네, 일단 37,000원대 안쪽으로 해서 흔들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확인돼서 물론 2분기 실적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동안 그만큼 하락했으면 됐다. 이런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1차로 42,0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000원의 손절 라인, 목표 주가는 42,000원으로 더존 비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긴 시간 동안에 하락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이제 고개를 드는 김에 좀 더 강하게 올라와줬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상반돼요. 한동안 분위기 정말 좋았다가 오늘 말 그대로 패대기 쳐지고 있는 종목인데 현대일렉트릭 회복의 타이밍이 올 수 있을 것인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포인트 가보죠. 일단 원전, 신재생, 폭염 뭐 다 들어가는 교집합 종목이다 해서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두 종목 다 7% 그리고 LS일렉트릭은 10% 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격하게 매도가 나올까요?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맞아요.
그렇다 싶으면 그냥 우르르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회사는 그래도 여전히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흔들림이 나올 때 한번 또 포인트를 잘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대표적으로 뭐 잘 아시는 이 회사는 변압기, 뭐 고압 차단기, 그러니까 즉 전력기기 쪽이죠. 그런 쪽에서 회전기기, 배전기기. 그러니까 즉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여기서 생산해서 최종 수요처까지 가는 과정 쪽에서 이어지는 모든 소공배전 관련된 쪽, 변압 관련된 쪽, 또 초고압으로 만들어야 전력 손실이 없겠죠.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다 담당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대부분의 전력,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건 뭐 화석연료를 생산하건 전력을 운반하는데 가장 또 핵심적인 기기들을 다 생산한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받는 쪽인데 오늘 밀리는 건 딱 그거죠. 유가가 하락했다. 네.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그동안 좀 부각받았던 종목들, 뭐 조선주까지 오늘은 또 다 밀리죠. 이런 변화 때문에 흔들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가락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어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냥 다 올스톱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이 기회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타이밍을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뭐 말씀 주신 대로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 밀리고 있습니다. 풍력이건 태양광이건 원전이건 간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수혜받을 거다라는 기대에 있었던 이런 쪽에 흔들림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빠질 때 조정을 틈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중요성은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물론 이 흐름은 조금 타겠지만 네. 그 맥락에서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뭐 유가가 하락하건 뭐 천연가스가 뭐 가격이 급락하건 저희가 필요한 거는 겨울을 또 들어갈 때 난방용부터 여러 가지 에너지는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을 봤었을 때 이게 에너지 가격과 상관없이 이와 관련된 인프라 쪽은 여전히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 이쪽을 또 세팅을 해야 또 전력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전히 이런 외풍에 따라서 흔들릴 때는 기회 요인으로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도 말씀드렸고 화석연료도 말씀드렸고 그런 쪽에서 화면 보시게 되면 좋은 화면 띄워놓으셨네요. 역시 예 앵커님이 하신 거죠? 아니, 피디님. 예. 피디님 최고십니다. 그래서 전련병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갔을 때 전부 다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즉 뉴커넥션이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또 전력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를 봤었을 때도 점점 확정적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들어오는 전력기기 쪽은 계속 수요가 늘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게다가 또 변압기는 요즘에 미국의 쇼티지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쪽이 그만큼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처를 못 하는데 그중에서 또 변압기 관련된 회사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작은 회사,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또 영향을 같이 받기 시작하죠. 네. 그런 쪽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변압기 또 충전소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전기차죠. 전기차 쪽에서 충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트렌드에 부합된다라는 쪽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들어가는 쪽이 건설, 뭐 조선 이런 쪽에 업황이 또 살아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만 밀렸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혜적인 섹터들은 여전히 계속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부분들 체크하면서 볼 만한 흐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뭐 원전 ETF가 두 종이 좀 상장되기도 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대일렉트릭. 그렇다면 이 종목의 하락 때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결국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일 거예요.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 회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 특히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나오는데 왜 안 좋았냐면은 들어가는 대부분의 원자재가 올라서 그렇겠죠.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지난 분기, 그러니까 1분기 때 이후부터 대표적으로 이 전력 쪽에 많이 들어가는 게 구리겠죠. 구리 가격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수익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과 매출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영업 레버리지까지 생각하게 되면 올해 실적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 자체는 뭐 조금 한 10% 정도 안 되게 늘어났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이게 몇 배입니까? 10배인가요? 네, 지금 100억대가 안 되던 쪽이 10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는 만큼 실적에 대한 가파른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는 수주 동향까지 보게 되면은
18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어지는 변화도 긍정적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냥 바로 가격 가볼까요? 네, 해주세요. 네, 보시게 되면 오늘 고점에서 거래가 확 지금 주가는 밀립니다. 하지만 눈길이 가는 게 거래는 없이 밀리네요. 그만큼 어떤 시장의 우려 대비해서는 물량 나오는 게 그렇게 아직 크지는 않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는데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또 지금 유가가 또 내일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밑에서 또 쭉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해서 아마 24,5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자리 보고 진입할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좀 이어갔던 지난 고점대 나왔던 가격대 한 32,000원대까지는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32,000원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해주셨어요. 많이 올랐다가 급하게 빠지고 있는 이 종목과 함께 정말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더존비존 오늘 두 종목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종목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